8월 7일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LAFC로 이적을 발표했었죠. 그런데 바로 경기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바로 취업비자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단 3일 만에 비자가 나왔고 10일에는 시카고 원정에서 맹활약을 펼쳤죠. 세계적인 스타 선수를 위한 운동선수 비자의 신속한 처리 덕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9월 4일 완전히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체포됐죠. 그것도 손목과 발목에 쇠사슬을 묶인 채 말입니다. 먼저 그날 현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9월 4일 오전 10시 30분 조지아주 사바나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거대한 공장 단지에 연방 요원 400명이 몰려왔습니다. 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6천억 원이 투입된 이 엄청난 규모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이었죠. 그날 아침 현장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여러 전화선이 동시에 울렸고 작업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말이죠. 그리고 현장은 순식간에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HSI라고 적힌 조끼를 입은 요원이 무전기를 들고 외쳤죠. 우리는 국토안보부에서 왔다. 이 현장 전체에 대한 수색 영장을 갖고 있다. 즉시 모든 작업을 종료하라.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 일부 작업자들은 근처 폐수로까지 뛰어내리며 도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475명이 체포됐고 그중 300명이 한국인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단순히 개인적인 생계를 위해 불법 체류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민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파견한 전문가들이었죠. 미국이 그토록 원하던 제조업 부흥 전략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을 키우기 위해 온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배터리 업계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을 자랑하는 프리미어리그 선수들과 같은 존재였죠. 실제로 미국 내에는 최첨단 배터리 공장을 구축할 만한 숙련된 근로자가 없습니다. 또한 생산 라인에 들어가는 장비들을 설치할 협력사 기술자들도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소중한 인재들을 범죄자 취급하며 쇠사슬에 묶어 끌고 간 겁니다. ICE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연방 요원들이 장갑차를 타고 와서 작업자들을 일렬로 세우고 쇠사슬에 묶인 채 차량에 실어 나르는 모습이 담겨 있어요. 이번 사건의 핵심은 바로 비자 문제에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인 근로자의 증언에 따르면 구금된 대부분이 현장에서 생산 설비를 설치하던 정비공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서울 본사에서 파견되어 기술 교육을 담당하던 직원들도 포함되어 있었죠.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미국에 체류할 자격은 있었지만 비자가 체류 목적에 맞지 않거나 취업 자격이 만료된 상태였다는 겁니다. 스티븐 슈랑크 국토안보수사국 특별수사관은 구금된 475명 전원이 미국 내 불법 체류 상태였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양한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했다고 설명했죠. 그런데 미국의 제조업 부활이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온 한국 전문가들에게는 왜 제대로 된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았을까요? 이들의 숙련된 기술은 미국 제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말입니다. 대외적인 이유로는 현지 인력 채용 확대 압박과 미국 내 노동시장 보호 정책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은 바로 대응 방식입니다. 물론 불법이 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으로 생각한다면 최소한의 외교적 접근이 필요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단속에 대해 ICE는 그저 자신들의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동맹이라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손흥민 선수에게는 신속한 비자 발급을, 미국 제조업 부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국 전문가들에게는 쇠사슬을 채우는 이중잣대에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한 발자국 후퇴를 맞이했습니다. 동맹은 일방적인 희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상호 존중과 신뢰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